자, 반갑습니다. 신영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11장, 그죠? 커넥션 풀을 이용을 해서, 직접, 커넥션 객체를 가져오는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서버에다가 우리가 컨텍스트 XML 파일에다가 리소스 태그를 통해서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이제 룩업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커넥션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죠? 자, 이제는 12장인데요. 12장에서는 이제 파일 업로드를 다룰 텐데요. 이 업로드 같은 부분은 뭐 안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죠? 뭐 예를 들면 게시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채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다가 파일을 다 서버에 올려야 되고 뭐 아무튼 요즘에는 이 파일을 여러 가지 뭐 아무튼 안 들어가는 곳이 없어요. 그죠? 필수적으로. 예. 그래서 아주 JSP를 배웠다면 당연히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웹페이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뭐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이제 사용자로부터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를 이제 받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장을 배우시면 이제 그러한 내용을 구현을 할 수 있게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보죠. 파일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자, 파일 업로드의 개요입니다. 파일 업로드는 통상적으로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그죠? 파일을 전송해서 서버에다가 파일을 저장을 하는 것이죠. 저장을 해서 우리가 저장이 된 거 있으면 우리는 뭐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내려받기를 하든지 다운로드를 하죠. 그죠? 그리고 올리는 것도 이제 올리는 방식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서버로 업로드를 우리가 할 수 있는 파일들은 통상적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텍스트 파일이나 바이너리 파일. 여기서 말하는 바이너리 파일은 이진 파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이진 파일이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진 파일로 안 되는 것들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텍스트 파일이나 아니면 이미지 파일, 문서, 뭐 동영상도 되죠. 그죠? 뭐 동영상 등등을 다양한 유형이 있죠. 파일에, 그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올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에서는 서버로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 우리는 JSP 페이지에서 폼 태그, 우리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항상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그리고 방식도 정했죠. 그죠? 그리고 어떠한 URL 주소도 주면서 액션 태그를 액션이라는 속성에다가 주면 움직이는 그러한 우리 폼 태그가 있잖아요. 그죠? 그 폼 태그에서 앵커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멀티파트 리퀘스트 멀티파트해서 슬러시해서 폼 이렇게 데이터로 이렇게 주면 이제 파일이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 뒤에 뒷부분 나오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전송된 파일을 서버에 저장하기 위해서는 따로 이렇게 자바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이제 딱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오픈 소스로. 그래서 뭐 그런 걸 이제 이용하면 우리가 아주 쉽게 단순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파일 업로드를 위한 JSP 페이지인데요. 자, 웹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우리가 파일을 전송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JSP 페이지에 우리가 이렇게 폼 태그를 아래와 같이 작성을 하는데 규칙이 있습니다. 딴 거는 필요 없고요. 자, 이거는 아시다시피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 건가라는 액션을 지정을 해주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반드시 이거는 get 방식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 first 방식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앵커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 이렇게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또 지켜줘야 될 게 인풋 태그에서 이 올릴 게 파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명시적으로 적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name에서 요청 파라메타 이름을 우리가 적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폼 태그의 메서드 속성을 반드시 포스트로 해라. 그리고 두 번째 앵커 타입은 파일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멀티파트 폼 데이터로 설정을 하자 이거. 그리고 액션은 업로드 처리할 때 우리가 파일을 지정하는 거 아시죠? 그죠? 이동하는 속성. 그리고 업로드를 위해서 input 태그의 타입을 반드시 파일로 하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파일을 올리고 싶어요. 그냥 input 태그만 여러분들이 몇 개 더 추가하시면 돼요. 똑같이 파일로 하시고 name만 다르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속성에 서로 다른 값을 설정을 하면 된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이제 앵커 타입이라는 거죠. 이 앵커 타입은 우리가 디테일하게 뭐 알아본다면 제가 좀 부수적으로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앵커 타입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송 데이터의 형식을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값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앵커 타입은 넣지 않았잖아요. 그죠? 기본값은 어플리케이션 해서 x-www-form 그리고 URL encod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서버로 전송되기 전에 URL encode가 된다라는, 그러니까 URL이 인코딩 돼서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코딩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놔두시면, 그냥 적지 않으시면 이게 디폴트 값이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파일을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이제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를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데, 얘가 바로 이제 우리가 파일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요, 파일을 서버가 받으면서 이제 서버가 받으면 이 부분을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미지나 각종 파일들을 이제 서버로 전송할 경우에 요 방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 슬래시 플레인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요, 아예 인코딩 자체를 안 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전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뭐 사용은 안 하죠. 여튼 앵커 타입은 전송 데이터 형식을 설정하는 부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파일을 업로드 할 때는 반드시 멀티파트 슬러시 폼 데이터로 우리가 설정을 해주고, 기본값은 이렇게 되더라 라는 거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도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됐나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할 때 우리가 처리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우리가 단순한 자바 코드로는 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처리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굉장히 복잡은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은 없어요. 참고로 이렇게 좋은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굳이 머리 아파가면서 제가 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픈 라이브러리인 course.jar나 아니면 commons file upload.jar를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요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 이건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코스를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파치에서 제공해주는 API를 우리가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이 특징은 편리하고 강력한 API를 제공을 합니다. 아파치 API는. 그래서 커먼즈 파일 업로드 그리고 커먼즈 IO 이 두 개의 라이브러리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역시 라이브러리의 폴더에다가 넣고 우리가 얘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course.jar는 우리가 웹 투 웹, 그죠? 로 전송을 해야 하는 간단한 데이터, 그리고 진행 상태 표시 구현이 전혀 필요 없는 파일 업로드를 기능을 구현할 때, 그러니까 단순하게 아주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파일을 업로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 course.jar라는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다운을 받아서 넣고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것을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하게 구현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요. 이 멀티파트 리퀘스트는요. 그리고 소스 자체가 제공되기 때문에 개발자의 편의에 따라서 소스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얘는 업데이트가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실질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얘는 업데이트가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 또 그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을 좀 해야 되는 어떠한 그런 내용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에 반해서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 차이점이라면 아파치 커먼즈 업로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파일 업로드 기능 외에 예를 들어서 파일명이나 저장되어야 될 위치에 대한 조작이나 여러 가지 우리가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개발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업로드를 할 것인가 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개발 성향에 따라서 소스 구현이 얘는 이걸 이용을 하면 좀 더 유연합니다. 그래서 또한 얘는 프로그레시브 바,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서 파일이 업로드가 되면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이걸 우리가 프로그레스 바라 하고요. 진행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 하고 이걸 프로그레스 바라고 하고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든지 업로드를 할 때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것도 있는데요. 요거는 인디케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돌면서 이게 얘가 100%몇 프로 받았는지 이러한 프로그레스 바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아파치 커먼즈 업로드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소위 말해서 좀 더 소스 코드가 유연하게 작성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도대로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시각적으로 UI적으로 사용자들한테 이러한 형태를 제공을 해줌으로써 상당히 여러 사용자가 보고 편리하게 되겠죠. 근데 아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는 course.jar를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통상적으로 좀 대형 이런 파일 사이트다 그런 거 이제 또한 또 뭐죠 포탈 크고 좀 괜찮은 사이트들은 대다수가 두 번째 방법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장에서 이 두 개를 다 같이 한번 구현을 해볼까 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차이점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course.jar를 이용해서 멀티파트 리퀘스트라는 이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방법을 잠깐 보면 웹페이지에서 서버로 업로드되는 파일 파일만 다루는 클래스가 요놈이에요. 그래서 웹브라우저가 전송한 멀티파트 폼 대쉬 데이터 유형, 이게 폼 태그에서 우리가 앵커 타입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인풋 타입에서 파일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메서드 방식을 포스트 방식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요청 파라메타 등을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일반적인 데이터와 파일 데이터를 구분해서 파일 데이터에 얘는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왜? 일반 데이터는 그냥 일반 값이라든지 사용자의 입력값들인 거고
지금 우리는 지금 파일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파일 데이터를 구분을 해줘요. 얘가. 해서 파일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요. 그리고 난 후에 한글 인코딩 값을 넣기 쉽고 서버에 파일 저장 폴더에 동일한 파일명이 있다면 우리는 파일명을 자동으로 덮어 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왜 대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파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이죠. 이제 파일명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jpg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파일이다. 근데 내가 모르고 이걸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를 몰라서 다시 파일 해서 jpg 이런 식으로 또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얘는 이제 우리가 주는 정책이 있어요. fallight라는 그런 정책에 따라서 얘가 그 값을 주게 되면 그 클래스를 우리가 매개 변수로 주게 되면 얘가 파일을 덮어 쓰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해가지고 jpg 이렇게 새로운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자동으로 이렇게 붙여준다라는 거.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open library in course.jar 배포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직접 다운로드를 해서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넣고요. 그리고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배포 사이트는 sublitz.com에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다운로드 파일은 보시고 여러분들이 최근 데이터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거 가져와서 zip 파일을 가지고 오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JSP 페이지에서 어차피 자동으로 임포트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course.orally.sublit 패키지 안에 이 업로드가 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오픈 라이브러리 코스의 설치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파일 다운로드 받고요. 그냥 압축 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웹 인포 밑에 보면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이 자르 파일을 넣으면 됩니다. 알겠죠? 파일을 포함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서버가 이 코스.자르를 인식하게끔만 만들어주면 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그리고 course.library 이 course.library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파일을 업로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 클래스를 우리가 생성을 하는데요. 생성하는데 보시면 여기에 리퀘스트, 리스판스는 이거는 이제 요청을 하니까 요청 객체가 따라 들어가고요. 그리고 세이브 디렉토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서버의 파일의 저장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맥스 포스트 사이즈가 있는데요. 이거는 바이트 단위예요. 참고로. 그리고 파일의 최대 크기 해서 바이트 단위로 우리가 설정을 해줍니다. 최대 크기를 만약에 우리가 초과를 하게 되면 당연히 IO exception이 발생을 하기에 얘는 try catch의 예외 처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인코딩 방식을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통상 UTF-8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file rename policy라는 파일을 이름을 적는데 policy 정책이죠. 그죠? 이 값을 파일명 변경 정책을 설정을 하는데 세이브 디렉토리에 같은 파일명이 있다면 덮어쓰기 여부를 우리가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알겠죠? 만약에 이거 설정 안 하면 그냥 덮어 써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면 여기에 요거 있죠. New Default File Rename Policy라는 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클래스를 매개값으로 던져주면 리네임이 되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일 1, 파일 2 뭐 이런 형태로 덮어쓰기를 하지 않고
새로운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게 바로 이제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멀티파트 리퀘스트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업로드를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제 이렇게 올리고 또한 또 다운로드도 받을 수가 있고 등등을 우리가 여러 가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실습 시간에 같이 저랑 같이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알아보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아니군요. 여기 파일 업로드 멀티파트 리퀘스트에서, 전송된 요청 파라메타 중에서 get 파라메타는 일반적인 내용을 우리 많이 썼다 그죠? request.get 파라메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인 값을 받는 거고, 파일의 경우는 get file nam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의 메서드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컨텐트 타입 그리고 get parameter names 그리고 get file names 그리고 get file system name 그리고 get original file name 등등 이거를 이제 우리가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의 정보를 조금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컨텐츠 타입은 당연히 컨텐츠 유형을 줄 거고요. 그리고 파라메타는 요청 파라메타의 네임인 거를 리턴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파라메타 네임즈는, 자, 복수니까 얘는 우리 앞에서 해봤듯이 이넘, 열거형 타입으로 리턴을 하게 되죠. 그리고 get 파일 하면 이제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에 대한 이제 파일 객체를 넘겨주죠. 그러면 이제 파일 객체가 넘어오면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이즈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등등을 우리가 파일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자바를 하셨기 때문에 IO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메서드를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get file names를 하게 되면 얘는 폼 태그 있죠. 그죠? 폼 태그에서 인포 태그 내에서 우리가 속성한 값이 파일로 설정된 요청 파라메타의 이름을 반환을 하는 게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 중에서 그래서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우리가 알아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파일 시스템 이거는 아시잖아요. 파일 시스템은 NTFS라든지 뭐 이러한 파일 시스템을 리턴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명을 이제 그죠? 파일 시스템 네임 네 죄송합니다. 이 파일명을 이제 리턴을 하는 거고 이제 get original file name은 우리가 사용자가 업로드한 실제로 파일명을 반환을 하죠. 그래서 중복된 파일을 올렸다면 이전에 이제 변경 전에 이제 파일명을 반환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요게 이제 메서드의 종류였고요. 멀티파트 리퀘스트 course.jar를 이용하는 방식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바로 commons 파일 업로드 즉 아파치에서 제공을 해주는 API 이제 패키지들인데요. 자, 파일 업로드 패키지입니다. 참고로. 그래서 서버의 메모리상에서 파일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오픈 라이브러리인 commons 파일 업로드.jar 파일과 commons io.jar 파일을 우리가 배포 사이트 즉 아파치 서버에 가면 아파치 아시죠? 우리가 아파치 통캣 서버 다운로드 받은데 거기에 가시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서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역시 뭐 일정 버전이 있는데요. 이런 거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근에 올라온 업데이트 버전보다 한 단계 아래인 거를 항상 가지고 오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JSP 페이지에서 페이지 디렉티브, 그죠? 페이지 지시자,
태그의 임포트 속성을 사용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패키지를 땡기면 돼요. 그래서 org apache commands 파일 업로드 해서 아스타를 주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 라이브러리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설치 방법은 똑같아요. 둘 다 zip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압축 풀고 난 후에 우리가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웹 인포의 라이브러리 폴더에다가 두 개 갖다 붙여 넣으면 돼요. 그리고 톰캣 서버에서 이거를 인식하게끔 만들어 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뭐 이 파일 업로드를 할 때 커먼즈 파일 업로드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디스크 파일 업로드 클래스가 있고요. 그리고 파일 아이템 클래스의 메서드들이 쭉쭉 있는데요. 뭐 여기에서 우리가 지정을 여기는 세터들이 많이 지정을 하죠. 그죠? 그래서 업로드하는 클래스인데 자,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업로드된 이제 파일을 임시로 저장할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는 거고, 사이즈 맥스 역시 파일 크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set size 뭡니까? set size 이거는 메모리상에 우리가 저장할 최대 크기를 설정을 해요. 여기에서 메모리라는 거는 당연히 서버의 메모리를 칭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스레시홀드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하고요. 그리고 fast request 해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뭡니까? 파일을 올리는 그 내용을 우리가 폼 태그에서 이렇게 여러 개를 주면 이렇게 리스트 타입으로 파일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받아서 이제 컬렉션을 이제 이렇게 가져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파일 아이템의 클래스의 메서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isForm 파일, isForm field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뭐 get file, get field name 그리고 get string 그리고 get string에서 뭐 인코딩 방식 등등 쭉 이렇게 있어요.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우리가 어차피 실습을 계속 하시다 보면 사용할 수 있는 그죠? 사용할 수 있는 메서드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이러한 메서드들을 제가 쓰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서 같이 여러분들도 거기다가 제가 주석을 달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돼요. 이렇게만 뭉뚱그리 떡 던져 놓으면 그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여튼 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웹 프로젝트 지금 웹마켓 하고 있는데요. 그 웹마켓에서도 이제 이거를 이제 파일 업로드를 우리가 연습을 하고 실습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우리가 같이 진행하고 있는 이제 웹페이지, 웹마켓에도 이제 상품을 업로드를 해야 되잖아요.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상품의 이미지 같은 경우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해보면서 점점 웹마켓을 완성해 나가는 시간도 갖도록 할게요. 자, 여튼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거는 파일 업로드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 코스.잘을 이용한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우리가 단순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파치 커먼드 업로드라는 방식은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우리가 개발을 할 수가 있고 아울러 프로그레스 진행 상태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장점. 그래서 뭐 둘 중에 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뭐 저는 둘 다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러한 기능이 있구나, 저러한 기능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둘 중에 골라서 아무거나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멀티파트 리퀘스트하고 그리고 우리가 커먼즈 파일 업로드 둘 다 자바 코드로는 만들지는 않죠. 그냥 전부 다 패키지 형태로 라이브러리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다가 이용을 잘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업로드에 관련된 이론적 강의는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실습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감사합니다.